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 네, 최근 이제 저출산 문제가 또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 인구 절벽이 또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신생아 수가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다다라서는 이제 대한민국 군인 이제 현역으로 입대 가능한 그런 자원들이 점차 이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또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제 정치계에서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 여군을 조금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여군을 이제 징병을 해야 된다라는 또 정치계의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현 대한민국의 이런 군 가용 자원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은 징병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또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는 몸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원들은 불문하고 모두 다 군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구절벽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어쨌든 대한민국 현 시스템인 징병제와 모병제가 있단 말이죠. 이 징병제와 모병제에 있어서 이 양측으로 저희가 오늘은 입장을 나눠서 장점과 단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현 시스템에 의거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체가 건강한 남성들은 징집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징병제냐 모병제냐 혹시 소희 씨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일단 모병제를 반대하고, 지금도 뭐 현체제가 징병제긴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 네, 현행 시스템인 징병제를 일단 첫 이유로는 인력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에 2025년에 필요한 남자 입대율은 약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2배고요. 유럽 선진국에도 3, 4배인 수준인데요. 현재 이 징병제 하에 우리나라 군간부 입대율인 4.5%와 비교를 해도 2배가 넘는 수치죠. 즉 이는 다시 말해서 20대 이제 남자 인구의 10%가 입대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 있게 징집을 하려면 최소 15에서 20%가 군인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병력 충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 모병제 국가 사례와 또 우리나라 군간부 입대율이 이 정도의 어떤 연간 그 임대 소요를 충족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선진국 청년들의 군대 기피 현상을 또 꼬집고 싶은데, 사실 군대 생활이 뭐 편하셨나요? 전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죠. 편치 않으셨잖아요. 네. 사실상 군대를 갈 수 있다, 또 가지 않을 수 있다 선택하신다면 굳이 죽어도 안 가죠. 후자를 선택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가치관이 재화 등의 어떤 물질적 가치나 애국심 같은 보수주의적인 가치관보다는 요즘은 좀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 우선시 되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진국 쪽에서는 개인주의의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고 강하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이제 선진국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진국 군대라도 이제 군기와 또 상명하복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몸도 춥고 덥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한때 이제 복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이고 대신 부사관을 늘리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대한민국 하사 충원율은 79%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또 장교 과반수를 충원하는 이 ROTC 제도마저도 요즘 좀, 저도 대학생활 하다 보면 크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미달이 나고 있어서, 또 특히 한국은 휴전국가이잖아요.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군대에 갈 수 있냐 없느냐 선택의 문제가 된다면 후자로 가는 현상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의 필요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군인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그냥 차라리 징병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근거랑 좀 일맥상통하긴 합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대규모 지상군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북한의 군사적인 면에서도 우방국은 중국과 또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죠. 이제 과거처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만 받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 규모가. 그렇게 친다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한이 만만치 않은 피해를 받을 텐데,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지상군,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아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대한민국 남성들이 좀 군대를 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이 씨는 그럼 모병제를 찬성하시는 입장인가요? 네, 저는 일단 현 시스템인 징병제를 반대하고 네. 모병제를 도입해야 된다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저는 일단 제가 군대를 직접 다녀왔잖아요. 네. 불필요한 머릿수를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6.25 전쟁 당시 1950년에는 아직 한국 경제의 성장이나 뭐 인프라 이런 게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조금 뭐 비용이 가장 저렴하잖아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사실 네. 지금 현대 군대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점. 그렇지만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시간이 흘렀죠. 첨단화되면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전쟁의 양상, 전쟁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21세기, 특히 2023년 이후에 발생하는 전쟁은 양보단 질이다. 좀 기술력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이 머릿수, 그러니까 군 인력의 그런 충원수죠.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모병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도 그랬겠지만 일반 병사들이 이제 대부분 없어지게 되고 네. 이 수가 줄어들고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어떤 보직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게 돼 있는 뭐 하사관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직업 군인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건데 이렇게 되면은 종신복무하는 자원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충 필요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또 군대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20대 몸만 건강한 남성들이 모이는 집단을 보면 사실 네. 각자 다 잘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런 인원들을 이제 아무래도 무작위로 이제 그냥 징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땐 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 군 생활과요? 그렇죠. 네. 뭐 군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겁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실 군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병력의 질 혹은 인재 활용에 있어서 이 효율성이 현재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직업군인화로 바뀌게 된다면 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또 이제 직업군인화 되면 일단 복지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충분한 임금과 혜택 그리고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이 군 장비가 개선될 것이다. 수통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네. 제가 있었던 부대라만 하더라도 수통이 1950년대 훈련 때도 이 수통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장티푸스 같은 그런 감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50년 되면 거의 6.25 때 쓰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 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뭐 네. 물론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던 시절보다는 임금이 현재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사실 이 군대에서 지금 현역으로 복무를 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제 경험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좀 적다라고 네. 저는 좀 과감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또 세 번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이에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군대에 2년을 복무했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의 여성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사회 진출이 2년이나 늦어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개인에 국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문제로 좀 더 나아가 보면 혼인 연령도 늦어지고 또 비롯돼서 출산 연령도 늦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국가에선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꼽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너무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한국 군대에서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 연계 시스템이 없고 거기서 내가 뭐 어떤 경험을 해왔다든지 뭐 배웠던 거, 느꼈던 거 사실 사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되게 과감한 발언인데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뭐 개인의 자유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도 있어요. 헌법에 정확하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근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또 신체의 자유 혹은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을 뭐 보안 처분, 처벌 같은 것들이 너무 많죠. 뭐 영창 들어보셨잖아요. 네. 물론 뭐 군 생활을 잘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하고 강제노역 너무 이제 심합니다. 이 착취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좀 자유와 이 창의를 존중한다 이 부분에 굉장히 위배된다. 라는 거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추세입니다.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여전히 더 많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좀 징병제에서 모병제 쪽으로 좀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예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양상도 변화했기 때문에 양보단 질, 그렇기 때문에 좀 선진화된 그런 병력들, 전문화된 그런 군 가용 자원들을 많이 양성하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모병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희 씨가 이제 징병제 쪽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근거 중에 제가 반박을 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선진국 청년들의 경우에는 군대 기피 현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집을 하지 않고 모집을 할 경우에는 이 충원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군 시스템에 의거하면 소희 씨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징집에서 모병제로 바뀌게 된다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이 대한민국 징집이 왜 이제 조금 원활하지 않냐, 좀 강제적으로밖에 할 수 없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좋지 않다. 어쨌든 제가 처우를 말씀을 했었단 말이죠. 현재 한국 군대에서는 임금도 너무 싸고 또 이런 상병하복 이런 군대의 시스템이 제가 21살, 22살에 입대했을 때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꼈어요. 감수할 만큼 뭐 임금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좀 강압적인 그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주장을 했었던 이런 모병제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복지라든지 혜택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좀 아무래도 충원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자원해서 입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줄다리기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입대하는 이런 이제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모병제로 전환하게 돼서 혜택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입대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게 되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징병제 입장에서 또 제이 씨는 모병제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도 하고요. 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안보 상황에 있어서 안전하다, 완벽한 안전함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늘 우린 안보 딜레마 속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현 시점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맞을지 모병제 맞을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둘 중 어떤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저출산이 계속 지속화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또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더 적합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의견과 또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와 또 이메일 통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희입니다.